대변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립되는 어떤 정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국회의원들의 위상과 이 각자 그 당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매도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느끼고 저희 폴리우스는 애초 창간 정신으로 정말 온 국민의 공복으로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알리자. 지명과 방송 시간의 한계로서 짤막짤막하게만 나가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그 뉴스에 초점이 되는 경우는 주로 문제가 될 때만 이 언론들이 초점으로 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뛰고 국정 운영을 챙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보도가 소홀한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안기부에서 저희 인터뷰를 아주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전국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1시간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 사적 위에는. 그래서 이 정치를 바꾸자는 것이 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좀 제대로 국민과 정치인과의 소통해서 역할을 하자 이런 측면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략기획국 이 위원장과 간사들 그리고 여론조사 대표 국회 흔히 대장보좌관이라고 있잖아요. 보좌관들 이렇게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각 당의 어떤 입장들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신문은 또 인터넷을 애용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어떻게 된 바인지 다들 이렇게 좌우로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좀 외로웠습니다. 말하자면 오마이뉴스가 좌쪽에 데일리하고 뉴델리가 오른쪽에 있을 때 저희들은 가운데서 예를 들면 모두가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 세월을 지금 23년을 견뎌내온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세상은 자기 뜻을 가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길에 저는 이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인터넷신문 9위 10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힘을 받아서 더욱더 이렇게 높은 위치를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고 그하는 걸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뜻깊게는 저희들이 그 포탈들과 20년대 초반은 네이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다음이 한 80%를 차지했었죠. 그래서 21세기 내가 만난 첫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문화일보와 같이 공동 기획해서 이 대선 주자의 만남을 인터넷 사상 처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2002년도 이강재 사무총장이 축사에 써놨던데 그 친구가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모였죠. 그때 제가 2002년도에 이 인터넷 신문 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처음으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2%였던 지지율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 연말에 인터넷 대통령이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때 수도 없이 이해창 대표, 이해창 총재 후보한테 온갖 루트를 통해서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마이뉴스 때문에 인터넷 신문은 전부 좌파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끝내 안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제가 그 다음에 사석에서 이제 오히려 만났어요. 예. 두 번째 도전전에 2000년도 총재할 때 제가 개혁공천을 건의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만 자기도 아쉽다. 이게 좀 더 시야를 넓게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각종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포탈들과 지방지, 유수의 지방지들과 함께 선거 포탈을 운영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조태 부의장님 등과 함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당시 50대인 우리가 이 중간에서 주축이 되고 또 국회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상생과 통일포럼이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진영대기를 넘어서서 뭔가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고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상생과 통일포럼을 만나서 지금 9년째 운영을 하면서 매년 3차례 정도 포럼을 운영해서 각종 아젠다에 대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뉴스는 2015년 이후에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모토로서 이제 경제 쪽으로도 확충해서 종합 인터넷 신문으로 발전했고요. 환경재단과 함께 국제 환경포럼을 11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은 참여와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환경 기후 문제에서 국가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안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계셨지만 폴리뉴스가 벌써 2000년에 창간되고 이제 23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기로 보면 아주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상생과 통일포럼도 2014년 15년에 우리 정세균 의원하고 우리 김능구 대표가 셋이 만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거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상생과 통일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포럼을 만들고 이제 만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 포럼이 잘 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환경과 관련돼서 경제적 손실이 그 다트머스 대회에서 나온 거 보면 이대로 가면 경제 손실이 4천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의 중요성은 요새 뭐 ESG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치열 이사장님 말씀 듣고 과연 우리 지구 온난화와 또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폴리스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좋은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폴리뉴스 2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곳이 폴리뉴스의 모닝 브리핑입니다. 제 문자가 딱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쭉 하면은 어떤 특정 인물이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이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그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대안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 뉴스의 10배, 20배, 100배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뉴스가 균형과 상식을 제대로 준용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항상 노력하신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정치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 국민들은 정치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의당도 앞으로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광원입니다. 김능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폴리뉴스가 창간된 2000년은 아까 이제 뉴 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저도 새롭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때 그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가 처음에 슬로건으로 내건 정치를 바꾸자가 이제는 폴리뉴스의 담대한 도전으로 세상을 바꾸자로 확실히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을 주제로 최열 이사장님의 강연을 잡고 또 이 뭐라고 하죠? 안내문도 딱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아 폴리뉴스의 감각을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통찰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제시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정우택 공동대표님, 또 이정미 대표님, 김영선 의원님, 오늘 강의를 해주신 최열 이사장님, 우리 의원님들 이인선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유정걸 의원님, 이원 의원님, 여기 김정대 의원님, 김승주 의원님, 홍숙정 의원님,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또 언론 종사자들, 특히 폴리뉴스 기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에는 상생과 통일포럼 출범을 통해 배움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 환경은 21세기 경제의 반도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시장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나 탄소 중립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 최열 이사장님의 강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그 해법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로서 오늘 강연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해외 공식 방문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상생과 통일포럼이 지난 23년 걸어온 길처럼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네이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시고 그래도 김능구 대표님이 폴리뉴스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오랫동안 지켜와 봐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현상적인 그 협회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새로운 언론의 길을 만들어 온 폴리뉴스 대표 김능구 대표님과 또 많은 기자분들께 참 꾸준하기도 하다. 참 그러나 어엿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상생과 통합의 어떤 폴리뉴스의 캐치플레이 속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어준 또 폴리뉴스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다시 창간 20주년 다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번 오셨는데 축사는 사양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이원호 의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오랜 전통 사상 중에 하나가 화쟁이라고 하는 건데 신라시대 때 불교가 많이 도입되면서 무지하게 각 종파 간의 갈등들이 심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신라 불교계의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불국의 대부라고 하시는 그 원효 대사께서 화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시고 각 이론적 그 대립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한국의 가장 오랜 전통 사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ESG 모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희랑 같이 공동 주최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ESG 포럼에는 뭐 정경련, 뭐 경총, 상공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많은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 혹시 관심이 계시면 여야님께서도 그 모임에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상생아 통일 포럼도 15년부터 아주 잘 이끌어 오시는데 여야가 함께 이렇게 대규모 의원들이 모여서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하는 자리도 좀 굉장히 드문 자리인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뭐 경제를 얘기하고 산업을 얘기하고 금융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 사람과 역사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마 폴리뉴스 상생아 통일 포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통을 얘기하면서 최열 이사장님께서 오늘 그런 미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서 또 환경과 경제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이 이끌고 계신 ESG 포럼의 초기 멤버로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앞으로 우리 닥친 미래에 대해서 좋은 해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다시 진심으로 24년 기념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웅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정치와 경제의 융합이랄까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 환경은 21세기 경제의 반도체다 이런 취지의 오늘 또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축사를 드린다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참석을 해서 정치와 경제가 융합을 하는 그런 계기에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초선을 대표해서 이인선님이 됐습니까? 아니 말씀해주세요. 제가 선생님 아버지가 정치는 특히나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빠져도 되는 자리 같고요. 제가 요즘 기후위기 특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열 우리 이사장님 오늘 강연을 보면서 잠깐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초청 특강 우리 최열 환경재단 이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우리 인간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 우리가 많이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견딜 수 없는 징조로 나타난 게 지금 기후 문제입니다. 1980년대에 지구 환경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 환경 용량을 1.5배 내지 1.7배 정도 초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150만 원을 계속 쓰면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 47년이 됐습니다. 47년 전에 제가 환경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공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47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가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우리 남한 면적보다 약간 큰데 인구는 1억 7천만 명이에요. 거기에 쓰나미가 오면은 어떨 때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가장 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방글라데시를 도와주자. 그래서 태양광도 달아주고 식수도 공급해주고 매그로브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CO2는 한번 배출이 되면 100년에서 300년 동안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나무를 심어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앞으로 당선이 되면 뭘 가장 우선시 하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후 문제. 그래서 지금 당장 10년 후에 20년 후에 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건 전부 다 일자리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우선순위 1위가 기후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30년 후에 기후 문제라면은 벌써 우리는 해도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지노선을 뚫으면은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마지노선이 뚫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고 1990년대부터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이런 파탄이 온다. 얘기를 하면은 저놈은 계속 불안만 조성한다. 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저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로 세상을 바꿉니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돌멩이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환경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환경이 밥 먹여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그 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 첫 번째 자산 가치를 가진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 아닙니까? 애플 본사가 새로 지었어요. 거기에 12,000명이 근무하는데 그 12,000명이 근무하는 그 새로 지은 데는 태양광을 쫙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냉난방을 하고 조명을 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만 공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자산가치 1위예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탄소라든지 이런 거는 탄소세를 매겨가지고 처음부터 그거를 매기고 그 대신에 다른 분야에 있는 소득세 이런 거를 줄여서 전체 세금에 걷는 것은 같이 하되 처음부터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금 안에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만들고 그게 2026년부터 이제 유럽부터 이제 다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철강, 시멘트, 뭐 알루미늄부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석탄이 제일 많습니다. 석탄이 36%, 근데 원자력이 29%, 가스가 25%.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우리 7%예요. 7%예요.
아니 유럽은 지금 90% 된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뭐 한 건 전부 다 40%, 50%, 60%인데 우리는 77%예요. 그 교육 수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어느 나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 좁은 나라에 CO2는 세계 7위고 온실가스는 세계 10위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그거를 뒤로 미루면 아까 얘기대로 지금은 일자리를 만들고 30년 후에 기후 문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데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이제 합쳐야 돼요. 싸워가지고 안 돼요. 싸워가지고 지금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 ESG 리더십 과정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 중심적으로 막 하면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안 하면은 계속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그거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짧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세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주의에 따른 그런 세금 체계하고 탄소세 전체하고가 각각 가능한지 아니면 통합하는 게 좋으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다 석유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거는 석탄,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드는 사람은 그냥 생산해서 돈을 벌고 그것에 나온 것은 지자체나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창간기념식 초점 특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